안녕하십니까. 어제 좀 우울한 제목의 강의를 제가 했던 것 같은데, 만성통증, 삶을 파괴하는 만성통증. 굳이 우리가 그런 통증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어떤 고통과 시달림과 항상 고민이 있고 우울하고 그런 전반적인 우리의 생활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자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느낌으로 살아가는 습관을 좀 버리자. 그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이제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운동은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친 것 같지가 않아요. 어디 가나 운동이 절대적으로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에도. 전부전두엽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히 새로운 이 발견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 우리 그 의학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신경과학이 아주 두드러지게 그동안 굉장히 기초적인데 오래 머물다가 드디어 21세기가 되면서 그냥 본물 터지듯이 그냥 온갖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많은 이제 정보를 얻고 있는데, 내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뇌가 변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뇌가 변한다. 혹시 뇌는 재생되지 못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그죠? 네. 오늘은 그 개념이 완전히 없어지셔야 돼요. 뇌 역시 변한다. 그 다음에 유전자가 변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모든 병이 유전자에서 기인하고, 심지어는 온갖 암에서부터 당뇨병, 고혈압, 할 것 없이 우울증, 정신병까지 유전자에 다 이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프로그램. 그런데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는가? 또 누구는 말끔히 암도 깨끗하게 감기 났듯이 낫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는가? 이게 바로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안 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 참 세상에 이렇게 턱이 떨어지셔야 되는데 이따 나갈 때 얼마나 턱이 떨어지셨는지 제가 확인할 거예요. 유전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연구가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네틱스라고 했죠. 제네틱스, 유전학. 유전학은 저의 선생님들 때부터 배운 과목이고 지금도 기초적으로 들어가 있는 과목인데, 그 유전자학에서 뭘 배우냐면 각 유전자, 23쌍의 염색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들이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즉 최근까지만 해도 유전자는 하나의 청사진이기 때문에 픽스된 거지, 그게 변할 수는 없다. 변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제 그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자 생물학이 발달하면서 유전자를 잘 분석해 보니까 그건 단순히 프로테인의 일종이에요. 단백질의 일종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케미스트리가 이제 생화학이 발달하면서 어떤 조합의 단백질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세 개의 학문이 합쳐짐으로 인해서, 유전자는 이런 프로테인이 이렇게 합쳐졌을 때 이런 기능을 하는구나. 그렇다면은 그 프로테인이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럼 유전자도 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결국은 그게 확인이 된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변할 수 없다라는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달나라의 암스트롱이 이렇게 발을 내딛는 거 보신 분, 예. 제 나이 이상이면 다 보셨을 것 같은데 물론 그 뒤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때가 67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대구에 살 때 저희 동네에 TV가 그렇게 없었어요. 흑백 TV인데 사이즈가 몇 인치냐면 14인치. 제 노트북이 15인치인데 세상에 이거보다 좀 작은 걸 가지고 그것도 텔레비라고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였어요. 밤에. 제 기억에 한 10시, 12시쯤 된 것 같아요. 칠흑 같은 밤에 마루에다가 TV 한 대를 놓고 앞마당에 한 수십 명이 모였어요. 그냥 뭐 가만히 깔고 앉아서 그걸 보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그림자 하나가 뭐 어디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 같지도 않은 무슨 뭐 이런 걸 쓰고 움직이니 그게 뭐 보입니까? 14인치를 한 20m 앞에서 보고 있으니 그 뭐가 보이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건이 너무나도 기적적인 거 아니에요. 달나라에는 토끼가 방아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사람이 거기 간다니까 진짜 토끼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것 같고, 그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과학자들은요 신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사실이 밝혀질 수가 없어요. 뇌가 변할 수 있고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는 누군가 영감을 받아서 밤새도록 평생을 바쳐서 일했을 때 나온 결론이에요.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실험실에서 많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 앞에 어떻게 해서 어떤 티어리가 생기고 어떻게 컨펌이 되고 그게 그냥 무수히 많은 공격을 받으면서 썰바브 해야지만 그게 확립이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과학이 있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영감이 필요하고 피땀 흘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별을 보면은 누가 이거를 발견했든 간에 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머리가 변할 수 없다라는 게 언제 깨졌냐면 20세기 말 1900년대 말경에 1990 몇 년 뭐 이렇게 됐을 때 부터 펑셔널 MRI라는 게 발견됐어요. 펑셔널 MRI가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발되면서부터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해부학적인 구조만 봤단 말이에요. 구조. 근데 이제는 기능을 보게 된 거예요. 눈으로. 그러니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냥 모양만 보고 병을 아는 것보다는 걔가 지금 작동을 어떻게 하고 어느 부위에 뇌가 작동하고 있냐를 알게 된 거는 이건 뭐 달나라 간 게 정도가 아니라 화성에 간 거 정도 된 거예요. 그만큼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뇌가 변화무쌍하게 변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만약 이 두 가지가 변하지 않는다면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변하지 않은 운명을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옛날에 골프를 한국에서 참 열심히 잘 치고 있을 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8홀을 치면서 어느 때는 버디도 하고 어느 때는 잘하다가 어느 때는 더블 보기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어쩌면 내가 18홀 끝날 때 스코어는 이미 정해졌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울고 웃는지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골프 칠 의미가 없어요. 정해진 거 가지고 왜 내가 울고 웃고 그래. 우리 인생이 만약에 유전자에 의해서 또는 변화되지 않는 뇌 모양에 의해서 픽스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필요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여기 와서 앉아있고 그냥 참아가면서 살 필요 없어요. 마음껏 정욕대로 사세요. 그럼 돼. 결과는 똑같으니까. 그죠? 그런데 바로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희망도 있는 거고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노력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뇌하고 유전자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구나. 근데 그거를 누가 변할 수 있어요? 약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바로 내가 그것도 더 나아가서 내 생각이 세상의 생각으로 변한대요. 이 세 가지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 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이 유전자도 변화시키고 생각이 뇌도 변하는데 생각이 뭡니까? 생각이 뭔지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이 뭐예요? 쫙 보니까 학생 같은 분이 없네. 학생 같은 사람이 있어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이 뭐예요? 다 이렇게 뭔가는 얘기할 것 같은데 유창하게 한 문장을 쫙 만들 수는 없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생각이요? 느낌. 어떤 생각은 사고, 플랜, 계획. 어떤 사람 생각은 감정, 미워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는 감정도 생각이고, 생각은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면서 그냥 있어요. 분명히. 그죠? 두리뭉실하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생각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그 전에 기초적인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합시다. 뇌를 제가 뇌는 제 전공도 아니지만 뇌를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뇌를 공부하면서 제가 이 스텝업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공부하고 의문을 갖고 하면서 올라갔어요. 누가 저를 앉혀놓고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제 스스로 독학을 한 건데, 공부하면서 그런 기초적인 의문 1번, 왜 내 세포들은 전기줄처럼 일렬로 배열되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발전소의 전기가 딱 켜지면 온 집안의 전기가 일사불란하게 들어오는 그런 1대1의 관계, 100볼트가 들어오면 100볼트가 켜지는 그런 1대1의 관계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뇌세포는 여러분들도 대강 아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다발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돌기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댕기머리처럼 길게 하나 있는 건 그 세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전기 에너지를 다른 세포에게 전달해 주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는 길은 하나예요. 오로지 하나예요. 두 개가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 근데 들어오는 길은 무수히 많아요. 그걸 가지돌리기라고 그래요. 가지돌리기. 가지돌리기가 얼마나 많냐면 이 그림에서처럼 셀 수 있는 정도가 있는 게 아니고 up to 20만 개. 저런 세포에, 그 작은 세포에 20만 개면 거의 고슴도치 이상이겠죠. 그런 가지에 가지를 쳐서 20만 개가 각각의 돌기 하나가 각각의 다른 뇌세포에서 이 정보를 받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20만 개 정보가 들어오면 이 뇌세포에서는 핵에서 그거를 인테그레이션 한다고 그러죠. 이제 그거를 융합해요. 그래가지고 버릴 거 버리고 더 할 거 더 하고 한 다음에 다음 세포로 한 가지 정보만 줘요. 그럼 다음 세포는 또다시 20만 개 각각의 다른 정보를 받아서 또 융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고의 프로세싱이에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좀 실감이 안 나겠는데, 그럼 이제 오늘부터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뇌세포가 몇 개예요? 800억 개라고 그냥 쉽게 얘기해요. 근데 800억에서 900억. 근데 그냥 쉽게 미니멈 800억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각 세포는 큰 가지가 1만 개가 있고 되게 작은 가지까지 20만 개가 된다고 그러죠.
그렇다면은 이 아까 전기줄처럼 제가 집안에 전기공사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냥 전선을 꼬아가지고 하나라도 이 흐트러짐이 없이 한 다음에 나사로 꽉 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느슨하면은 스파크도 일어날 수 있고 전기적인 로스가 일어나잖아요. 로스. 그러니까 꽉 조여야 돼. 전기는 그래요. 그러면 1대1로 1이 들어가서면 1이 나오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림에서 여러분들은 이 오른쪽 화학적 접합이라고 하는 데를 보십시오. 간극이 떨어져 있어요. 그죠? 상당히 떨어져 있으면서 저 위에서 보듯이 전기적인 자극이 오다가 갑자기 화학적인 물질로 바뀌어요, 그게. 즉, 여기 뭡니까? 허드슨 리버가 있는데, 나룻배로 걷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쪽에서 100이라는 사람이 왔으면 100명이 그냥 그대로 한 배로 타고 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나루토에는 배가 수십 척이 있고 그 배마다 나르는 물건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전기 자극이 오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 나르는 전달체를 우리는 뉴로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뉴로 호르몬, 뇌신경 호르몬.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엔돌핀, 그다음에 세로토닌,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도파민 할 것 없이 10수가지가 있는데 이거를요 교묘하게 섞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의 1이라는 자극이 가서 끝에 가서 1이 걸리는 그런 단순한 정기적인 것과 달리 우리 뇌세포 하나하나 움직일 때마다 접합될 때마다 이렇게 일어나니 얼마나 변화무쌍하겠어요. 그죠? 이 화학적인 변화는 언리미티드예요. 그러니까 막 이거저거 섞어가지고 아주 그래서 생각은 아주 미묘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어요? 생각은 아주 미묘하죠. 그럴 것도 같고 안 할 것도 같고 좋아할 것 같다가도 싫어할 수도 있고 아주 미묘한 거예요. 그냥 좋다, 싫다. 동물들일수록 단순하죠. 사람들일수록 아주 미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화학적인 접합에서 변화무쌍한 이 변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건 화학적인 것까지 우리는 생각하지 맙시다. 그건 너무 변화가 무쌍해서. 그냥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개수, 숫자 가지고 좀 오늘 숫자 싸움을 해보는데 제가 그래서 뇌세포가 800억 개지만 16개만 있는 뇌세포를 여기 바둑판으로 그렸어요. 16개. 근데 그 16개가 가지돌기를 2개씩만 갖자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한쪽 파란 바둑판에서 저 마지막 빨간 바둑판까지 갈 때는 가는 길이 몇 개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교회에서 여러분 댁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몇 가지예요? 길이 간단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잘 보면요 골목 하나 만나서 들어갔다가 거기서 쭉 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거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시간 안 따지고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지면 그걸 영어로는 팩토리얼이라고 하는데 16의 2승이 되면은 256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16의 2승 256까지 경우의 수가. 그래서 저기에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 모양이 바로 생각의 한 가지예요. 그렇게 따지면 돼. 근데 우리가 뉴런이 뇌세포가 16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16개만 가지고 또 돌기가 2개밖에 없다면 사람 생각은 256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56명이 만나면 똑같은 생각, 정확히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게 되겠죠. 그렇죠? 뇌 조직을
모래알 만큼만 떼면 거기에 10만 개의 뇌세포가 있다고 그러고, 거기에 또 2개 가지돌기만 있다고 치면은 10만 개 자승하면 100억 개의 길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모래알만하다면 100억 가지 생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최소한. 근데 100억 가지가 아니죠. 20만 개 가지돌기이기 때문에 10의 2승이 아니에요. 10의 20만 승이 돼요. 그것만 해도 천문학으로 될 판에 지금 모래알만 해도 천문학적으로 돼요. 그죠? 10만 개를 20만 번 곱해보세요. 10만 곱하기 10만 곱하기 10만 곱하기 10만 곱하기 20만 번을 계속 곱해보세요. 몇 가지가 나와요? 여기 핸드폰에 계산기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800억 개의 뇌세포에 20만 개 가지돌기면 어떻게 돼요? 800억을 20만 번 곱해보세요, 이제. 그거를 소위 무한이라고 그래요, 무한. 1000년에 한 번 천사가 내려와서 바위 위에서 춤을 한번 살짝 추고 올라가기를 그 바위가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한 그런, 예를 들면 무한이에요, 무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무한한 겁니다.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커패시티는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아직 그냥 이제 그 추상적으로 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죠? 뇌라는 게 참 진짜 무한하고, 그래서 우리가 1초 사이에도 만리장성을 쌓았다가도 허물고 달라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집에 놓고 온 뭐를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강의하면서도 저분은 오늘 참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 왜 그럴까, 그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고, 그러면서 배가 고픈 것 같기도 하고, 뭐 우리의 생각은 그냥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제부터 슬슬 공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과 느낌의 차이를 아십니까? 생각과 느낌. 그냥 계략적으로 뭐 대단한 이 데피니션을 바라는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느낌은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라는 건 5가지 자극이 있어요. 오감이라고 그러죠, 오감. 그 오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perception, 감지하는 거를 느낌이라고 그래요. 즉, 원인이 있고 우리가 그 원인에 의해서 반응하는 걸 느낌이라고 그래요. 생각은 그런 자극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는 피동적인 것 같고 하나는 능동적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오늘 나머지 부분은 진짜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뇌에 대한 강의를 하다가 8년 전에 첫 시간에 머리부터 시작했으니까, 머리부터 이제 중풍, 치매 막 이것부터 이제 내려가면서 맨 먼저 뇌에 대한 해부학을 이제 저쪽 밴쿠버에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눈은 앞에 있는데 시각센터는, 시각중추는 왜 맨 뒤에 뒤통수에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의하면서. 저는 지금도 분명히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다 말고, 혹시 여러분들도 저처럼 지금 갑자기 제가 그런 문득 의문이 드는데 왜 눈은 앞에 있고 시각중추는 맨 뒤에 가 있어야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앞으로 한 3개월 안에 답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해부학부터 생리학, 뇌신경생리 그러면서 우리 몸은 전깃줄로 된 게 아니지. 전깃줄로 된 게 아니지. 그냥 전깃줄이라면 참 그것처럼
그러니까 비효과적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 쓸데없이 뭐를 이렇게 해놓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저는 느끼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 답을 찾지 못했어요. 누구도 그걸 얘기해 준 적도 없고, 제가 그랬죠. 순전히 독학을 했다고. 근데 그 독학의 베이스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라는 그것 때문에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앞에 있는 눈에서요.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앞에 있는 눈에서 시각적인 자극이 들어가면 그게 한 다발로 쭉 가서 시각센터까지 가는 게 아니고, 이 모식도에서 보듯이 얼마나 많은 파이버들, 종류대로 가는데 대부분이 이 뇌의 전두엽을 지나가요. 이 전두엽, 뇌 맨 앞장 자리를 지나서 여기 시상이라고 하는 탈라무스까지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사거리거든요. 탈라무스는 뇌 중간. 거기서 이제 여기저기 다 정보를 보내요. 만약에 여기에 이 빨간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그니까 뭐냐면 알몬드 모양으로 생긴 게 있어요. 자, 이런 뇌 조직이 가지고 있는 게 기능이 가장 중요한 뭐냐면 아주 기초적인 기능. 동물들한테 꼭 필요한 fight or flight. 공포. 그러니까 뭔가 이 빨간불이 켜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자를, 이 산에 산책하다가 사자를 딱 만났어요. 이게 뭐야? 무슨 동물이야? 그러면 괜찮겠지만, 사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요. 여러분들의 그 히포캠퍼스에는 사자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아, 사자는 사람을 물어 죽일 수 있는 맹수구나. 아, 동물의 왕국 보니까 잔인하구나. 저건 육식동물이구나. 저건 힘이 세구나. 다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이 저기 이 하키스틱처럼 파랗게 된 아미그달라한테 가가지고 정보를 줘요. 야, 쟨 사자야. 쟨 위험한 거야. 그럼 거기서 온갖 소위 말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발동을 시켜가지고 졸다가도 번쩍 깨. 눈동자가 커져요. 동공도 커지고, 그 다음에 적당히 땀도 나요. 그래야지 그립을 잡았을 때 미끄러지지 않게, 맨마르지 않게. 그리고 심장방독소 뛰면서 근육에 피를 막 보내요. 그래서 도망가든 싸우든 둘 중에 하나를 잘 할 수 있게. 그런 생리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시각 중추에 가기 전에 벌써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등산을 많이 하니까 가다 보면 이 봄철 같은데 뭐가 새순이 나오면서 눈을 살짝 스치려고 뭐가 와요. 근데 보이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게 뭔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그게 오는 순간 저는 눈은 깜빡거려요. 그렇죠? 반사적으로. 그거는 바로 걔가 뭔가 이렇게 눈에 슬쩍 닿기도 전에 뭔가 이렇게 싹 보이는 순간 이 척추로 가가지고 눈을 깜빡거리게 하는 반사신경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상관없어요. 그걸 갖다가 여기에 상을 맺힌 다음에 분석할 이유도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각이 오는 그 오감 중에 하나인 시각 자체가 이 단순히 상만 맺히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반응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변화무쌍한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예를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전부 전두엽에 있는 욕망의 센터를 그 시각이 지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상이 맺히는 게 삐뚤게 맺힌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장미를 보면 기분이 좋을 때는 그 장미가 아름답죠. 기분이 나쁠 때는 장미가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아요. 똑같은 장미라도. 이 와이프가 사랑스러울 땐 와이프가 아주 미스 코리아처럼 보이다가 와이프한테 한 번 혼나고 나면 악녀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얘기예요.
똑같은데 상은 똑같죠. 뭐 갑자기 이게 튀어나왔어요, 뿌리 났어요, 없어졌어요,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실물인데 실물이 그냥 실물로, 전기줄 같으면 실물이 그대로 실물로 와야죠. 변화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뇌에서는 그 중간에 개입되는 욕망이나 어떤 감정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게 개입이 돼서 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빨간색도 진한 빨강으로, 누구는 불구스름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감각과 들어오는 이제 감각신경을 통해서 이런 오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일종인 어떤 욕망이나 모든 걸 포함해서, 감정이나 이런 걸 포함해서 그게 합쳐졌을 때 그때서야 지각이 일어나요. 지각이라는 게 느낌이. 그래서 그 느낌은 실상이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는요, 소원이, 내가 맹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자기가 사자인 줄 알아. 여자들은 잘 아시죠? 여자분들,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다행히 거울이 자기가 제일 예쁘다고 해주잖아요. 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보면 자기가 이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눈에 보이는 건 우리가 진짜 실체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데, 그래도 안 믿을 것 같아서 제가 과학자들이 개발한 이 체스판을 보여드립니다. A 영역하고 B 영역의 색깔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이 디스트랙션 된 거를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트랙션을 피하기 위해서 다 가립니다, 제가. 지금은 갔나 봐요? 다들 턱이, 처음으로 턱이 떨어졌어. 오케이. 뭐 다시 한번 안 해도, 제 속임수 쓴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이게 다 없애면 또 달라요? 같은 걸 봤음에도 더 없애면 또 달라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원리는 그게 바로 착시예요, 착시.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바둑판이기 때문에, 바둑판이 하나는 회색, 하나는 까만색, 회색, 까만색, 얼터너티브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 뇌에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믿고 있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럼 완전히 믿음이에요, 그게. 그렇게 늘 봐왔으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B는 회색이어야만 돼요. 까만색이면 바둑판이 아니니까. 그러니 여러분 눈이 그걸 B를 회색으로 보는 거예요. B가 회색이라가 아니에요. 그만큼 제 얘기는 우리가 보는 실상은 허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제가 이 전문 잡지에서 찾아보면 오늘 밤새도록 보여도 여러분들 턱 다 떨어져서 턱 빠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하나만 보여드립니다. 잘 아시는 누구 얘기 같아요? 원효대사. 원효대사 집이 경주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당나라까지, 한반도를 쫙 거쳐서 당나라까지 가서 유학을 해서, 야, 내가 진짜 훌륭한 그러니까 스님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학길에 떠나죠. 젊은 나이에. 이제 아시다시피 의상대상 같이 갔다 오죠. 근데 얼마나 먼 길을 가길래 가다 보면 돈이 있겠어요. 뭐 이 사람들이 그때 뭐 모텔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동굴에서 어느 날 자는데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탈수가 됐어요. 동굴에 들어가서 더듬더듬 하니까 물이 고여 있어. 얼마나 그 물이 맛있는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물은 없구나. 예?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물이 없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해가 들어와서 보니 그게 해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토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이분이
역시 난 분이기 때문에 느껴요. 아하,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구나. 설마 득도를 합니다. 득도를. 그리고는 당나라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물론 의상대상 당나라까지 갔다 오죠. 누가 더 유명해졌어요? 원효대사. 즉 이분이 득도한 게 과학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경험, 체스판은 하나 걸러 달라야 된다는 신념, 아니 믿음, 경험에서 나는 믿음, 그냥 픽스된 아이디어 얘기. 그런 게 여러분들의 시각, 청각 다 다르게 합니다. 다 다르게. 그건 원효대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예요. 근데 그래서 불교에서는 저 이슈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도를 닦게 합니까? 그죠?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을 비워라. 너의 마음이 문제다. 너는 헛것을 보고 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과학자들은 퍼셉션 피라미드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말을 낳고 말이 행동을 낳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일도 생겨요. 여러분들 그 바둑판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 허상을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느끼는 걸 다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뭘 자꾸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개념을 지금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지금 숨 안 차세요? 찾으시죠? 그래도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서 대견스럽습니다. 아주. 역시 세계적인 제1의 도시 뉴욕 사시니까. 우리 뇌는 크게 되뇌 얘기입니다. 세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세 영역. 그러니까 빨간 영역이 제가 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오감을 지배하는 영역이에요. 즉 우리와 외부와를 연결시켜주는 창구예요. 그죠? 저 오감이 없으면 시각이 없으면 봉사고 들을 수 없으면 귀머거리고 만져도 감각을 못 느낀다면 형체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를 거고 모든 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즉 아까 그랬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으로 일어나는 생각이 느낌이라고. 그래서 딴 말로 느낌뇌라고 그래요. 느낌뇌. 그게 뇌의 거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대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느낌의 지배를 받기가 아주 쉽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음식에 대한 고마움을 위해서 묵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빨리 눈 뜨고 이거 맛있나 맛없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느낌뇌. 그건 이제 우리 몸에 관련된 거예요. 몸에. 오감의 영역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앞 영역이 우리의 말하자면 마음이에요. 마음. 그걸 마인드라고 그러고 소울이라고도 하는데 혼이라고도 하죠. 우리 마음이. 거기에는 우리의 감정과 경험과 지식과 철학과 이성과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거기서 판단이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는 느낌내가 흐리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의 인간이라는 그 존재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신체, 우리의 혼, 그리고 우리의 영. 근데 옛날에는요, 과학자들이 이 영이라는 거를 다루지가 않았어요. 그건 교회에서, 그 다음에 또는 철학자들, 아니면 가끔 정신과나 심리학에서 다뤘던 문제예요, 영. 근데 이게 이제는 뉴로 어나토미, 그냥 해부학, 그냥 뉴럴로지, 신경과에서도 영이라는 영역을 알게 된 거예요. 바로 그 펑셔널 MRI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으면 생각을 통해서 운동중추가 딱 중간에 있는데 운동중추에 명령을 하고 그 운동중추를 통해서 척수를 통해서 근육을 움직여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감각이 오면 느낌이 오면 감각이 오면 느끼고 판단하고 반응하는 이런 공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생각의 종류가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이 있다는 건 아시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거 공부하는데도 한 3개월 걸렸습니다. 제가 밤낮으로 진짜 공부해가지고 책들 많이 읽고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제가 이제 도식을 만들었는데 뭐냐면 큰 실린더가 있다고 칩시다. 원주통이 있어요. 드럼통 길쭉한 것 같은 게. 그걸 호수에다가 박아놨다고 칩시다. 그럼 좀 일부는 호수 뻘에도 박혀 있어요. 그 영역은 땅 속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밖에서. 절대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물 속에 잠겨 있는 부분이 잠재의식에 해당해요. 그 잠재의식은 물결이 찰랑찰랑 침에 따라서 잠겼다 살짝 나왔다 잠겼다 살짝 나왔다 하는 영역이 잠재의식이에요. 생각의 종류가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 다음에 의식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냥 우리가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의식할 수 있는 그 의식이 의식이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의식은 5가지 감각이 들어올 때 느껴지죠. 어떤 감각이 들어오면 또 생각도 하고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동 반응도 한다고 그랬어요. 잠재적인 자극은 여전히 있어요. 물속에서 계속 찰랑찰랑 잠재의식을 건드려요. 근데 우리는 의식의 세계에는 몰라요. 이게 물속에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쌓여서 나도 모르게 어떤 말도 나오고 꿈도 꾸고 그런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잠재의식의 세계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잠재의식이, 즉 잠재의식을 자극하는 잠재적인 자극 역시 우리를 피동적으로 사람을 꼴쥐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낌에 따라서 살다 보면 사람이 피동적으로 돼요. 맛 쫓아가고 자꾸 뭐에 이렇게 심취되고 하다 보면 자기의 능동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도 잘 보셨잖아요. 아주 비근한 예로. 마찬가지로 우리는 잠재의식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모르는데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온갖 매스컴과 광고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뇌를 소위 말해서 더럽히는지 여러분들 몰라요. 이거를 아시면 여러분들 기절하십니다. 톡 진짜 떨어져요. 근데 그 제프 워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상업 광고를 전문하는 PD인데, 소위 말해서 이제 프로듀서인데, 이 사람이 이거를 찍으면서 경험이 쌓였어요. 이야, 세상에 광고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거구나. 여러분들 광고 회사에서 제일 많이 취직하는 학과 출신이 누구냐면 심리학과 학생들이에요. 제 아이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야, 너 심리학 나오면 뭐하니? 선배들 다들 광고회사 가는데 그러더라고요. 광고는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하는 거예요. 광고가 뭐 멋있게 드로잉하고 문구를 넣는 게 아니에요.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할 뿐만 아니라 심리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사람의 심리를 교육을 시켜요. 그게 광고의 목적이에요. 교육. 그래 거기에 길려지지만 그걸 생각 없이 줄줄줄줄 사먹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세계적인 석학들을 다 모아놓고 잠재의식, 잠재자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심지어는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 선거 부시하고 고하고 할 때도 이게 쓰였다는 루머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 비디오도 봤는데 거기에는 숨겨진 그림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고하가 안타깝게 떨어졌다는 사람들의 주장도 일리는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오늘 이 짧은 광고를 한번 보세요. 저 광고는 마츠다 광고인데 끝날 때 무슨 소리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뭐 속삭이는 소리는 들렸어요? 이 광고를 제가 차 타고 다니면서 들으면요, 어느 날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물었어요. 너 들었어? 못 들었대. 그래서 기다려봐. 좀 이따 나올 때 얘기할게. 또 듣고 아, 들려요 이제. 여러분들이 못 들으셨으면 또 한 번 들려드려요? 한 번만 더. 잘 들으세요, 마지막 번. 삼성. 예? 삼성. 그걸 여러분들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문제는 귀가 들었기 때문에 그게 잠재적인 자극이 돼서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때렸기 때문에, 그게 아까 그림에서 잠재의식과 의식은 물이 찰랑찰랑하면서 서로 섞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을 직접 안 받아도 잠재 자극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육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사면 무조건 삼성 사야 되고, TV 보면 삼성 아니면 조금 불안해지는 거예요. 중국제 같으면 이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잠재적인 광고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불과 1초 속삭이는 거 가지고 얼마어마한 돈을 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 결론은 잠재적인 자극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는지 여러분들 몰라요. 제가 그 예를 보여드리면요, 날 새도 된다 진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보시면은 인터넷에 그림 하나에도 이상한 그림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광고를 보면 그 사람은 갑자기 담배 피워주고 싶어요. 담배 그림은 없어요. 근데 그 숨어진 그림이 있는 거예요. 담배 연기가 이렇게. 그러면 그걸 보다가 말고 잠재적인 자극으로 그걸 봤기 때문에 자기는 전혀 봤다는 생각이 없지만 한 대 나가서 빨고 들어와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술 광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느낌대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 살면 이 세상이 너무나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 그래서 참 힘들어요. 요즘 단순하게 살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 너희 생명의 건강이 달려있기 때문에 너희 마음을 참 잘 지켜라.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뭐 똑똑한 아이 만들겠다고 아기 때부터 핸드폰 줘가면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판단은 우리는 섰다고 쳐도 우리도 모르는 잠재적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왜 제가 그거를 논하냐면, 저는 교육학자도 아니고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고 또 여러분들의 건강인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뇌나 유전자가 뭐 때문에 변한다고 그랬어요? 생각 때문에 변하는데,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느낌 내 가지고 사는 연습을 자꾸 좀 버려야 돼요. 일부러. 그리고 그런 광고나 그런 이 TV들 통해서 그런 이런 구글이나 이런 인터넷을 가급적 삼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보다시피 뇌나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게 될 텐데, 닥터 에이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요 아주 이상한 이 좀 변칙적인 프랙티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정신과 의사로서 상담하고 약만 주는 게 아니라 정신과 환자들의 뇌는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의문을 한 거예요. 그 의문, 의문. 그래서 뇌 촬영을 시작했어요.
쌓고 쌓이다 보니까 그 뇌 영상에 대한 이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정신병이 나는 사람들은 뇌 모양도 변한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정신병이 낫는다는 뜻은 생각이 변하는 거고 생각만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확인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분이 책을 쓴 게 만약에 너희가 여러분들의 몸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예를 들면 여기에 나온 얘들이 많이 있는데 뚱뚱한 분들이 살을 빼고 싶으면 생각을 고쳐라. 그러면 살은 저절로 빠지는 거라 이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수필처럼 느낌으로 쓴 책이 아니고 온갖 과학적인 그 배경의 논문들을 다 인용해서 쓴 책들이에요. 요새 제가 여기서 인용하는 건 다 그런 책들을 쓰는 거지. 한 개인의 느낌을 쓰는 책들은 그거는 뭐 제가 읽고 마는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지금 나는 뭐 누구 탓할 게 없어요. 우리 조상 탓할 수도 없는 거고 내 생각의 결정체, 내 평생의 생각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좋으면 내 현재가 가장 아이디어라면 지금대로 생각하시면서 살면 되고 더 좋게 하면 더 좋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 신체 건강 그 다음에 성격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면 생각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운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편곡한 운명 행진곡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잘 보세요. 생각이라고 있어요. 생각. 제가 생각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낳아요. 그죠? 그냥 뭐 누구나 부인할 수 없죠. 생각이 행동을 낳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든 행동이든 그게 바로 우리의 뇌와 유전자와 그래서 이걸 운명행진곡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운명행진곡을 작곡하는데 한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이 모식도를 보세요. 생각이 즉 생각 중에 명상, 묵상이 여러분들의 유전자를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뇌 구조를 변경시키고 어떤 세포에서 나오는 소화효소, 호르몬 할 거 없이 뭐 여성들의 갱년기 때 여성 호르몬 할 거 없이 이런 것들도 조종하고 그래서 우리 몸의 생리를 조종할 뿐더러 결국은 우리의 건강과 질병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운명행진곡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철학자도 우리는 생각하니까 존재하는 거 아니냐 철학적인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사실인 거예요. 이 부분이 없으면 나머지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죠.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래서 운명행진곡의 1악장은 생각이 뇌 모양을 형성한다. 그러면 생각을 아까 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바둑판으로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그걸 이용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전제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유독 매일 쓰는 것들도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쓰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어떤 거는 리모컨이 있고 어느 건 리모컨이 없죠. 뭐가 리모컨이 있어요? TV 대표적으로. 왜? TV는 거의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껐다 켰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매번 꽂고 스위치를 돌려서 켜고 또 끄고 채널 바꾸고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편리가 과학을 발전시키는 건데 그런 어쨌든 리모컨으로 켤 수 있다는 얘기는 그 TV는 그냥 유시간 말로 스탠바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전기가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모컨에 주파가 가면 그게 온이 딱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스탠바이 상태라고 그래요. 우리 뇌세포들도 모든 뇌세포가 다 켜져 있지 않아요. 절대로.
쓸데없는 건 다 꺼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으면 아까 점심 때 먹었던 밥이 뭐였는지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꺼져 있어요. 이거. 제가 이 얘기하니까 또 켜졌네. 자, 그래서 특히 어떤 뇌세포들이 잘 켜져 있냐면 늘 하는 생각들의 뇌세포들은 켜져 있어요. 이걸 스탠바이라고 그래요. TV가 항상 스탠바이듯이. 그러다가 어떤 자극 신호가 딱 오게 되면 차차차 그 부분이 켜지는 거예요. 꺼져 있는 부분이 켜지진 않아요. 그 부분이 켜져요. 스탠바이 된 것들은 어떤 자극을 받으면 바로 켜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A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어떤 느낌이 오면.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하고 살기 때문에 어떤 자극이 가자마자 B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A라는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B라는 생각을 할까? 같은 자극에. 그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한 두 남자가 길거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길에서 오토바이가 하나 지나가는데 한 남자가 보니까 노란 블론디의 아가씨가 쫙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유유하게.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야 저거 봐. 그때 그 친구가 딱 보고 저거 할리 데이비슨 아니야? 뭘 봤어요? 저거 봐는 아가씨를 보고 보라는 건데 그 친구는 오토바이가 보이는 거예요. 아가씨가 안 보여요. 안 보일 리가 없죠. 봉사가 아닌 이상.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 두 사람이 보는 건 달라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게 왜 그렇게 일어날까요? 왜 누구는 A가 보이고 누구는 B가 보여요? 당연하죠. 평상시에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어디에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느냐, 이게. 그 친구는 오토바이에 아주 열광적인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평상시에 하느냐가 결국은 그 어떤 뇌세포가 스탠바이로 계속 켜져 있게 되느냐하고 그 뇌세포가 이렇게 비후되니까 뇌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를 과학자들이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듭시다.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네가 뺨을 치면은 다른 쪽 뺨을 대줘라.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일이 가능한가? 어떤 사람은 뺨을 맞으면 냅다 그 사람 뺨을 다시 때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송한데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그럴 거예요. 그 두 사람의 반응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은 자기 생각만 하고 살아요. 자기의 느낌대로 살아요. 이거는 아픈 거, 이건 좋은 거, 이건 편한 거, 이건 맛있는 거. 그러니까 때릴 때 그 느낌이 굉장히 정확하게 와요. 그러니까 그 느낌 가지고 반응을 하게 돼요. 또 한 사람은 평상시에 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저 사람은 어떻게 안타깝다. 참 죽겠다. 남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때려도요 반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안 느껴봤으니까 느낌뇌의 지배를 안 받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와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뭐 잘못했나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왜? 거기가 먼저 생각이 돼. 느낌뇌보다는 그 생각을 늘 하던 생각이 스탠바이가 되기 때문에 거기가 순간적으로 켜지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반응이 나오는 거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목사인데 이 대목에선 참아야지. 가만히 있어봐. 주변에 우리 교인이 있나 없나 보고 화를 낼까.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우리 생활에.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평상시의 생각, 어떤 생각을 계속 하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뇌 모양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얀 눈이를 걸을 때는 생각하고 걸어라. 왜냐하면 네 발자국을 누군가 따르고 그러시기 때문에 라고 법정 스님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한다는 건 그냥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게 계속 길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뇌세포를 계속 스탠바이로 트레이닝 시키는 거고 그거의 패턴에 따라서 뇌 모양이 픽스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얘기를 보여드린 거예요. 데생을 하듯이 연필 가지고 살살살살 진하게 이렇게 확 한꺼번에 그림 그리는 게 아니고 데생할 때 보면 싹싹싹싹 그냥 스케치하는데 하나 가지고는 터치했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죠? 그걸 수십 번 하면서 이런 윤곽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하나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 계속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는 성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 남 좀 생각하고 살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 생각을 계속하면 그런 성자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를 과학자들은 그동안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과학자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생각이 뇌 모양을 꼴지우는구나 라고. 그래서 그걸 유식한 용어로 신경가소성 또는 뉴로플라스티시티, 플라스틱처럼 주물럭주물럭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뉴로, 이 신경, 뇌를. 그래서 이런 논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구한 과학자들은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이 획기적으로 느껴지다시피 턱도 한번 떨어졌다시피 그걸 잘 이용해서 베스트셀러를 쓰는 거예요. 그 논문들을 다 모아서. 그 중에 한 분이 닥터 도이치라고 토론토에 있는 그 뉴로로지스트, 그러니까 뉴로사이카트리스트. 이 사람이 강연한 걸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받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I'm here today to describe what I've come to believe is the most important change in our understanding of the human brain in 400 years. This idea is revolutionary because for 4 centuries, mainstream medicine and science have seen the brain as fixed and described it as though it were a complex machine with parts, each of which perform one mental function in a single location in the brain. This machine metaphor gave rise.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I'm 54, and I've been blindfolded since this device is drawing it on your tongue in vibrations. Roger, that turn was incredible. Yeah, it was a sharp one. Wait a minute. You didn't cut it at all. It's drawing images on, it's tracing it like you do on your back when you're kids, but it's now tracing it on your tongue electronically. A little higher. I mean, definitely people think I'm seeing it. I mean, I talk about seeing because I am. It's drawing pictures in my head. I mean, this would. 봉사가 볼을 집어 던져요. 어렴풋한 영상을 혀를 통해서 그리는 Well, it 거예요. was a typical Friday morning. I proceeded to go out to play tennis with a local pro that I've played with for about 20 minutes. Suffered an incapacitating stroke that made it impossible for him to move half of 이 his 안과 의사는 돈이 많은 안과 의사는 물론 프로 테니스 선수랑 매일 금요일 치다가 스트로크가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인생이 끝날 판이 됐는데 이 리서치 랩에 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성한 팔은 묶어두고 완전 마비된 걸 계속 저렇게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재활, Concentrated 신경 practice 재활을. helps rewire the brain by triggering 그렇게 했더니 plastic 결국은 changes. After there has been massive 중풍으로 brain 망가진 뇌 injury, new 세포들이 neurons are 리와이어링. to take over lost functions. 그래서 저렇게 다시 환자도 Michael 보여주고 Bernstein is now back at work using his hands in That principle 뿐만 아니라 is at the heart of 평소 치지도 못하는 피아노까지 배워서 피아노까지 치겠어요. meditation.
Next, how your thoughts alone can 이게 change 이제 your 여러분들 잘 brain. 보세요. 생각이 뇌를 변화시키는가. We took normal subjects and we set them in front of a piano and asked them to 사람들을 a five-finger 이 movement 지원자를 갖다 exercise. They just 놓고 had to go from 이 thumb 손으로 한 손으로 피아노를 매일 치게 해요. 10분씩. at a given rate. And part of 일정 the 기간이 지난 controls 다음에 finger flections MRI 찍는 거예요. larger and 그러면 larger. 저쪽에 이렇게 그 영역에 불이 많이 켜져요. 스탠바이 세포들이 많아진대요. That ultimately means 근데 문제는 이번에는 어떤 사람은 손을 묶어놓고 what one 자기 왼손으로 치는 걸 상상만 하라 그래요. Complements the work 그랬더니 of Bell 똑같이 그 Biv 영역에 불이 켜지고 스탠바이가 된 거예요. who showed that thinking actually turns on genes inside neurons to form new connections. 그래서 여기서 말하듯이 생각이 And this 뇌세포의 진을 변경시켜가지고 액티베이션이 됐다. 이 아이는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뇌가 없이 태어난 겁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저렇게 매일매일 데리고 놀아주고 키워주고 해가지고 one of her hemispheres never developed. 한쪽 뇌가 텅 비어 있죠. Michelle Mack is a woman who was born with just half a brain. I was born missing the left hemisphere of my brain. 그런 아이가 어떻게 걸을 수가 있어요? 중풍을 중풍을 한 번만 맞아도 못 걷는 이게 사람인데 아예 왼 한쪽 뇌가 없는데 어떻게 걸어요? Was a Monday. 거기다가 워낙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뇌의 다른 영역을 통해서 이 다리로 이렇게 임펄스를 보내다 보니까 뇌 이상한 영역이 막 과장성장해가지고 얘는요 메모리가 너무 강해졌어요. 그래서 몇 년 며칠 몇 시 뭐 했는지를 몇 년 지나도 I 기억해요. want people to see that I function on a normal level, even though there are some things that I'll never be able to do. When I think of Michelle, it's hard. 저런 걸 보면 우리 뇌의 그 변화무쌍함을 여러분들 없던 뇌의 기능도 생기는 판인데 그렇죠? 이 봉사 아까 그 분 얘기인데 혀에다가 전극판을 넣어놓고 비디오에서 들어오는 그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바뀌고 그게 전극판에다가 적당한 자극을 줘요. 명암에 따라서 진한 명암은 센 자극 그리고 모양이 그려져요. 혀에서. 세상에 혀에서 그려지는 명암은 여러분들 맛만 느끼는 올겐인데 혀가 그리고 미각센터로 가는 자극이 이제는 미각센터 저 별표 있는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지나쳐서 시각센터로 가요. 그래 시각센터에서 상을 그려줘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리와이어링 또는 리루팅이라고 해요. 루트가 그러니까 디투어 된 거죠 말하자면. 고속도로 가다가 여러분들 막히면 전선 같은 건 끝났죠. 근데 고속도로만 해도 새끼리 있잖아요. 가잖아요. 처음에 힘들어도 이렇게 가죠. 우리 뇌는 전선이 아니라고 그랬죠. 몇 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unlimited한 경우의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800억을 20만 번 곱하는 만큼의. 그게 일예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가 눈을 뜬 거예요. 자, 이런 현실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도 아직도 나는 변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 큰 오산이에요. 좀 더 이제 여러분들 턱을 한 번 더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원숭이를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뇌파를 이제 뽑아가지고 증폭을 시켜요. 뇌파는 워낙 작기 때문에, 미세하기 때문에. 증폭기에다 연결하고, 그걸 컴퓨터에 연결하고, 컴퓨터에서 또 이제 XYZ로 변환을 해가지고 로봇 암에다가 저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그리고는 과학자가 피츠버그하고 존스 홉킨스에서 이제 공동으로 한 프로젝트였는데 2008년도에 과학자가 원숭이 앞에다가 바나나를 갖다 대요. 이 원숭이는 배가 고파요. 배고프게 해놨어요. 그래야지만 강렬한 뇌파가 나와요. 저거를 이 원숭이가 오른손잡이라면 이 오른손으로 저걸 집어 먹어야 되는 강렬한 뇌파가 나와요. 묶어졌으니까 손은 못 움직이지만 뇌파는 나와요. 그 뇌파가 아까 말씀한 대로 가가지고 저 로봇함이 딱 잡는 거예요.
이건 턱이 반밖에 안 떨어지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3년 있다가는 사람한테 적용을 했어요. 하반신 마비된 사람에게 로봇 다리를 달아놓고 이 사람의 그 머리에 쓴 게 뇌파를 이렇게 프로세스 이게 리셉션하는 리시버죠. 이제 저 뒤에 있는 컴퓨터하고 연결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제 재활하는 의사가 그래. 너 오른발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른발을 움직이려고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하라 이거예요. 자꾸 생각. 근데 이 사람이 참 이 사람 미쳤는데 오른발이 없는데 뭘 움직여 이러면 안 일어나요. 그러니 절대 못. 근데 이 사람은 믿자야 본전이니까 아직 그 시킨 대로 하자. 눈을 감고 상상을 해. 아 나한테 오른발이 있어. 그 오른발을 있었으니까 알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 오른발을 움직이는 걸, 이 무릎을 굽히는 걸 자꾸 인텐스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파장이 탁 나와가지고 로봇 다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확실히 떨어지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2011년 이후로 이 영역의 과학은 얼마만큼 진보됐나 봤더니 CNN에서 나온 저런 게 여러분 한번 유튜브로 보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나온 건 뭐냐면 이 경추가 마비가 됐어요. 완전히. 사지마비죠. 근데 이런 사람을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뇌파를 잡고 컴퓨터를 통해서 이번에는 로봇함도 아니에요. 그 컴퓨터에서 증폭된 임펄스를 정기적인 자극을 이 사람의 그 뇌파가 나오는 영역에 해당하는 근육에다가 심어놨어요. 핀을. 그럼 이 사람이 앞에 있는 밥을 보고 내가 저걸 수저질해서 먹어야 되겠다고 강렬하게 생각을 하면 그 근육이 움직여요. 이것도 D2한 거죠. 바이패스한 거죠. 이 뇌 척수를 통해서 내려가서 이 상박, 그러니까 전박이라 쪽에 있는 근육을 움직여야 될 판에 그 척수는 완전히 절단이 났으니 이걸 바깥으로 돌려서 그 근육에 자극이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냐면 뇌과학, 신경과학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포함해서 일반인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걸 공부하면서 아하, 뇌가 없는 아이도 걸을 수 있다면 뇌가 온전하게 있는 뇌는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할 수 있을까를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잠깐 제가 보여드린 닥터 슈왈츠 정신과 의사라고 했잖아요. 이 OCD, 강박증 환자들을 주로 잘 관리한 사람이 이 사람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이 그런 뇌파를 만들고 그게 뇌 모양을 액티베이션 시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책 쓴 게 보면 Power of Mental Function, 우리의 생각의 힘. 그리고 여기에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Free will이라는 말이에요. Free will. 자유의지.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와닿은 생각이 있었어요. 아하.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이 사람은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보다가 그런 생각에서 창세기를 이렇게 보는데 하와가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안 먹지. 그걸 왜 먹은 거야 도대체? 왜 먹어? 예,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일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인류가. 근데 그건 하와의 자유의지 때문에 그런 거였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은 계속해서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화와 욕할 게 아니라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저는요 잘 알면서도 또 하더라고요. 그 잘못을. 이거 분명히 안 좋은 습관인 줄 알면서도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와 탓 안 해요. 이제는. 문제는
그렇다면 인간은 희망 없는 존재인가? 아니죠. 제가 그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희망이 너무나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뇌 모양도 바꿀 수 있고,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서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건 저는 이상하게, 저는 믿음이 진짜 없는 사람이거든요. 성경만 읽고 제가 이런 생각을 못하게 됐는데, 다행히도 저는 과학자고 의사니까 이런 논문들을 읽고 책을 읽으면서 거꾸로 성경을 확인했고, 거꾸로 창조를 확인했고, 거꾸로 그분의 섭리나 이런 거를, 치유인자와 이런 걸 확인하니까 이제는 훨씬 믿기가 쉬워요. 이런 책들을 쓴 사람들은 결코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에요. 어떤 영감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하고 그런 논문들을 또 읽고 하면서 거기서 이 근거가 있는 논문들을 잘 모아서 골라놓은 책이고, 거기에 결론은 우리의 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잘 이용하면 우리의 나쁜 습관도 고칠 수 있고 우리의 질병도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로플라스티시티라는 말은 우리의 의지와 마음,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지 않고는 아무 일도 실현하잖아. 왜냐하면 새로운 루트를 개척해야 될 거니까, 이제부터. 내가 맞아. 그동안은 그냥 내 생각만 하고 배 고픈 거 그냥 채워가면서 맛있는 거 찾아 먹었는데, 이제는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새로운 생각이 이제 여러분들 뇌에 그동안 꺼져 있던 뉴런들을 키는 거예요, 계속. 그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제 강의 듣는 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상상을 하고, 집에 가서도 운전할 때도, 내가 한번 고쳐보자. 또 생각하고 할 때, 그 뇌 영역의 뉴런들은 스탠바이 상태로 돼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음식을 딱 먹는데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허겁지겁 배고프니까 막 먹자. 맛있네? 저것도 먹어야지가 아니고, 먹어가면서 이게 참 들어가서 그놈들한테 좋은 음식이겠구나. 그놈들이 나한테 얼마나 좋은 일을 해주니 참 고맙다. 나는 진짜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미세한 박테리아가 나를 살게 해줄 정도로, 작게는 미세한 박테리아부터,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변 사람들의 기도까지 해서 나는 그 덕에 살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까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루트가, 새로운 내 기능까지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제 보여요, 그런 게. 생각이 여러분들을 눈을 뜨게 해요. 할리 데이비슨을 보는 남자처럼, 아가씨를 어떻게 얘기하다 말고 딱 보는 그 사람처럼 여러분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거예요. 느끼지 않았던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도적인 생각, 명상, 믿음 등의 정신활동이 새로운 신경 접합, 루트 또는 스탠바이하는 뉴런들을 만들어내고, 그게 계속 반복될 때 결국은 그 루트가 정착이 되고, 그게 바로 뇌 모양을 새로 만드는 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격도 달라지고 병도 달라지고 우리 신체 모양도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역삼각형의 남자가 되고 싶어. 왕자를 그리고 싶어요. 매일 생각해 보세요. 됩니다. 옛날에 큰 바위 얼굴 이런 신뢰들은 너무 많아요, 과거에. 근데 그게 이제 보니까 과학적으로 100% 프루브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이 악장, 생각이 우리의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오늘도 9시 좀 넘어도 되겠죠, 여러분들? 그냥 행진곡을 3악장인데 이거 다 들어야지 어떻게 1악장만 듣고 끝나겠어요. 생각이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이 엘든 테일러가 쓴 책에 제가 소개해드렸나요, 이 책을? 아닌 것 같아요.
이 책을 제가 사실은 맨 처음 접하게 됐는데 이 책에 보면 생각이 유전자에 영향을 준다 라는 내용의 결론은, 근데 거기에 이런 말도 나와요. 크리스찬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고 하나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를 주는가? 그건 묵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래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뒤통수한테 세게 맞는 것 같아서. 묵상. 내가 알고 있는 묵상은 밥 먹을 때 조용히 1분간 하는 걸 묵상이라고 정의했는데, 속으로 중얼거리는 기도가 묵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명상, 묵상, 눈을 감고 30분이고 10분이고 다만 5분이라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명상이에요. 불교에서는 그걸 통해서 마음을 비운다고 그러는데 그걸 통해서 도를 닦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제가 내일 그 영역도 얘기해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그 펑셔널 MR을 통해서 그 변화가 온다는 걸 보이니까 우리의 믿음 활동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너무너무 많은 근거들이 나오니까 콧대가 세고 센 더 네이처지가 있어요. 네이처지. 과학 잡지 중에 콧대가 센 네이처지에서 결론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유전자를 액티베이션, 켜기도 하고 끌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 서론을 읽어보고 제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무슨 마음에 드냐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 유전자가 여러분들 인생을 메이크업, 결정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유전자를 조종하는 조종석에 앉아 있다는 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떤 철학자 얘기가 아니고 이런 저명한 과학 잡지에서 너무도 많은 근거를 가지고 이건 해는 동에서 떤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게 아니고 해는 동에서 뜬다라는 결론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유전자를 주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래서 제2악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제가 어제도 소개해드렸는데, 명상을 그냥 어디가 막 계속 아픈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 바디 스캔 어제 얘기했지만, 요가 얘기도 잠깐 했지만, 그 명상 컴포넌트를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자체가 아무리 내가 아픈 데를 생각 안 해도 자기 뇌에서는 가장 아픈 부분이 얼마나 큰 자기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게 힐링돼요. 어떻게? 그냥 가만히 명상만 하고 묵상만 해도 염증 매체가 과학자들 보니까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염증 매체를 만들어낸 세포가 그걸 생산을 줄였는 건데 분명히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유전자들이 떨어진 거예요. 유전자들이 꺼진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명상이 유전자를 끈 거예요. 나쁜 유전자를.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게 염증 매체 정도니까 그렇죠. 설마 암도 오르겠어요? 당뇨병도 오르겠어요? 네.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과학자들이 많은 의문, 왜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일랑성 쌍두면 유전자가 정확히 이그젝트리 똑같아요. 복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왜 한 애는 우울증에 빠하고 한 애는 그냥 반에서 대표가 돼가지고 설치고 다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런 거 보면 이상하다. 이거 유전자가 똑같으면 운명이 똑같아야 되는데 운명이 판약이 다른 걸 자꾸 보니까 이제 뭔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왜 똑같은 부모 밑에서 사는데 한 애는 운동선수가 되고 한 애는 암에 걸리고 중풍에 걸리고 그럴 수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결론을 유전자는 변할 수 있고 작동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유전자 스스로 되는 게 아니고 유전자를 뭔가 조종하는 주변의 영향으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것까지 알게 됐는데
그 주변을 영어로 에피라고 해요. 에피란 말은 껍데기란 뜻도 있고 주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에피제네틱스라는 학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이제 유전학이 많이 발달해서 이제는 거의 알 만큼 아는 것 같은데 더 큰 사실은 그 유전자가 변한다는 거고 그 유전자가 스스로 변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영향으로 변한다는 거면 어마어마한 학문이에요, 이건. 야, 세상에 유전자가 있고 무슨 일을 한다는 걸 발견한 것만 해도 대단한 그래서 유전의학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제는 그걸 더 나가서 그 유전자 하나하나를 끄고 켜고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니 얼마나 큰 학문입니까, 여기. 그래서 그렇게 큰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많은 논문이 계속 나와서 저는 그것 쫓아가려면 제 여가 시간이 참 부족해요. 가끔 그냥 미국 도서관에 들어가서 의학 도서관에 그걸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야, 참 대단하다. 여러분들에게 에피제네틱스가 뭔지를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은 자꾸 가고 이거 이 비근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요가를 같이 했던 그 스님 얘기입니다. 그분은 이제 그 진정한 스님은 아니에요, 말하자면. 일반 사회에서 사는 분인데 한때는 젊었을 때 돌을 닦고 동굴에서 했던 분. 자기 경험 얘기예요. 동굴이 교수님 겨울에 몇 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글쎄요, 뭐 거기가 밖이 영하 10도 되면 거기 한 5도는 되겠죠. 마이너스 5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수련받으면 호껍데기 하나 있고 거기서 살아요. 그럼. 추운 환경이 여러분들 우리가 거기 갔을 땐 당연히 추워요. 지각. 그게 지각이에요. 추운 외부 터치. 바위도 춥고 공기도 춥고 그 추운 게 우리 피부를 통해서 감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지각. 이렇게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돌을 닦았다는 건 생각을 컨트롤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니야. 추워도 참아야 돼. 그건 쉬운 예죠. 그게 생각을 하게 되면 추운 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 뭐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부터 들어보세요. 우리가 추운 거를 느끼면 그 추운 거를 느끼는 퍼셉션 하는 그 뇌세포들이 액티베이션이 자꾸 될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의도적으로 괜찮아 하고 다른데 마음을 비운다고 그러죠. 그게 돌을 닦는 거 아니야. 자꾸 마음을 비우면 그 액티베이션 뇌세포들이 슬슬 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는 뇌세포들이 활성화돼요. 그러면 그런 뇌세포들에서 나오는 신경 호르몬들이 점점 많아지면 우리가 추위를 느끼는 이 피부에서 그 신경에서 오는 전달을 받는 피부들이 변해요. 피부들이 이제는 그 신경세포가 주는 신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파장을 계속 보내주니까 어떻게 뉴로트랜스미터의 종류를 자꾸 조정해가지고 무한하게 보내주니까 얘네들은 그 추위를 안 느끼는 세포들로 변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 추워요. 그러니까 참는 게 아니고 문제는 그 세포가 계속 번식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문제. 그러니까 잘 깎아놓은 애기 인형하고 애기하고 다른 점은 이 애기는 계속 변하니까 마찬가지 우리도 똑같이 세포가 계속 분화하고 변하니까 계속 DNA가 만들어지는데 그 변화된 쪽의 DNA로 계속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굳어지는 거예요. 몸 자체가 굳어져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보다시피 신경세포가 변하고 신경세포에서 나온 뉴로트랜스미터가 DNA에 자극을 줘가지고 DNA 자체가 변해서 추위에 강한 세포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돌을 10도에서 영하 10도에서 닦아도 감기 안 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저걸 어떻게 참고 사나? 아니, 물론 처음엔 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똑같은 예로 처음에는 참아야겠죠. 어느 날 아침에 그래 알았어 오케이 내 뇌세포야 변해 나로 하여금 과식하지 말게 해라.
그 다음 날부터 과식 안 하게 되면 좋겠지만 그건 자유의지가 아닌 거예요. 그건 로봇이지. 그래서 꾸준히 여러분들이 대생하듯이 생각을 계속 할 때 뇌세포가 원하고 여러분들의 세포마저 변해요.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마지막 3학장은 똑같은 맥락이, 그래서 이걸 접합시켜서 그 뇌세포가 변해서 유전자가 변하고 결국은 세포들마저 다른 기능을 하게 되더라.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아시죠? 행복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제가 혼자 옛날 생각을 흐뭇하게 하고 있으면 와이프가 다 알아요. 제 표정을 너무 잘 읽어가지고 무슨 생각해 그래? 꼭 죄짓다 들킨 것 같잖아요. 딴 여자 생각은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왜냐하면 표정이 변해. 그 생각에서 나오는 뉴로 호르몬이 제 얼굴에 있는 그 페이셜 머슬들을 아주 델리킷하게 변화시키는 게 전 몰라. 제가 웃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데 미묘하게. 그랬을 때 제 심박동수를 보면 편하겠죠. 규칙적으로. 당연히 소화 잘 되겠죠. 그런 세포들이 이미 내 생각에 영향을 직접 받은 거예요. 언제 무수한 생각을 해서 몇 년이 지났다고 그게 제가 지금 생각한 게 몇 년 뒤에 제 얼굴 표정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고 지금 이거는 직접 우리의 생각이 세포를 직접 변화시킨다는 걸 제 3학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화를 내면은 화난 얼굴이 굳어지고 심장 박동수도 빨라질 뿐더러 불규칙해질 수도 있고 심하면 소화불량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신경전달체를 해서 새로운 세포 수용체를 자꾸 자극하면 그 수용체가 점점 그런 특정 이 뉴로트랜스미터를 호르몬을 받는 뇌세포에서 호르몬 받는 특정 리셉터 수용체들이 많아지는 세포들이 자꾸 생기는데 그걸 포지티브 트랜스크립션이라는 의학용어로 이제 그래서 이게 포지티브 트랜스크립션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옛날 부모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임신했을 땐 생각을 똑바로 가져야 된다.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세상에 엄마 생각하고 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다 같이 한번 이 성구를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이 우리 뇌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유전자가 될 수도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든 제가 처음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한 첫 슬라이드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알게 한다. 인식하게 한다. 즉 치유인자를 알 수 있게 한다. 누구를 통해서? 과학자나 모든 걸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결국은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믿고 노력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성경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 결론은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죠. 뇌도 변화시키고 유전자도 변화시키고 그것도 무한대로.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느낌대로 사는 습관을 자꾸 버려야 됩니다. 느낌이란 건 내 신체에 포커스를 둔 거예요. 편하자, 맛있자, 즐겁자 하는 건 느낌 뇌에 너무나 이 현대인들은 구속이 돼서 사니까 돈 버는 사람들은 쉬워요. 심리학자들은 그 느낌 뇌만 자극시켜주면은 쫓아오니까 줄줄줄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뿐더러 우리의 생각이라는 건 느낌이 아니고 포지티브하게,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좋은 생각, 어떤 목표를 세우세요. 아하, 내가 올해 안에 담배를 끊자, 예를 들면. 올해 안에 담배를 끊자. 그러면 속으로 5분 시간씩 담배 끊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를 그냥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제 환자들한테 다 써요, 지금. 그래서 어떤 분이 담배를 피우는데
50년을 피웠어요. 하루에 3갑을. 근데 자기 친한 친구도 같이 폈겠죠. 근데 어느 날 왔어요. 초중이 돼서 자기 친한 친구가 폐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럼 당신도 끊겠네 이제.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닥터 손, 그 서양인. 그러나 나는 못 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내가 지난 50년 동안 끊으려고 몇 번이나 얼마나 많은 걸 해봤는 줄 아냐. 그 사람의 경험으로는 못 끊어요. 별걸 다 해봤어요. 온갖 약 스페셜리스트도 만나고 이 점쟁이만 안 찾아왔을 뿐이지 침도 맞고 레이저 테라피도 하고 별걸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 한번 실험 한번 해보자. 내가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 생각만 가지고 유전자도 변하고 뇌도 변한다는데 까짓것 이거 하나 못 끊겠냐고. 그런 책이 있냐 이거. 그래서 제가 항상 도서 목록 중에 하나를 줘요. Change your body, change your mind, change your body. Change your mind, change your body. 브레인이었나? 그래서 그분이 그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와서 또 상담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스페시픽하게 당신이 5분만 아무의 디스트랙션은 없는 데서 조용한 데 앉아서 5분만 네 시간을 가져라. 5분만. 무슨 생각하냐? 나는 담배를 끊을 거고 끊어야 된다. 난 담배를 끊을 거고 끊어야 한다. 난 담배를 끊을 수 있다. 난 담배를 끊을 거다. 담배를 끊어야 된다. 끊을 거다. 끊을 수 있다. 막 이런 생각만 하라. 이거. 포지티브한 생각. 이분이요. 딱 3개월 하고 와서 지금 3갑을 50년 피운 사람이 6개 피워요. 근데 문제는 금단 현상이 없어요. 거의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이제 끊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 뇌는 분명히 너한테 이제 변화를 줬기 때문에 그게 픽스 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꾸준히 하고 네가 피우고 싶은 만큼 피워라. 이제 난 그렇게 얘기해요. 피우고 싶은 만큼. 왜냐면 너무 강요하다 혹시 금단 현상 오고 다시 요요 현상처럼 될까봐 제가 자신이 없어서 이제는 분명히 그 사람은 자신이 생겨가지고 내일이라도 안 피워도 될 것 같아. 그래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 한 달에 1개 피씩 줄이자. 한 달에 1개 피씩. 그러니까 이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제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책으로만 읽은 게 아니고 남의 얘기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드릴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 주체는 나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우리 운명의 주체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 성경의 맹점인지도 몰라요. 일반인들이 성경을 이해 못하는. 아니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해필이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는 건 뭐야 도대체 이게. 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 선악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인간은 초이스가 없죠. 자유의지가 없이 로봇으로 사는 거고 또 인간한테 자유의지도 안 주고 그냥 선악과를 보기만 해도 뱀 보듯이 징그럽게 만들어 놨으면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명상, 묵상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에서 기도, 묵상을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내일 제가 이제 오전, 오후에 구체적으로 왜 그러면 변화가 안 일어났냐,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느냐를 설명드려요. 다른 분들의 그런 과학 잡지를 통해서. 오늘 밤 숙제를 하나 냅니다. 제가 숙제를 잘 안 내는데 오늘 밤만 하나 낼게요. 저는 이게 제 숙제예요. 그렇다면 그런 습관도 고쳐지고 성격도 당연히 고쳐지죠. 근데 저는 제 성격이 좋은 점도 많은데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나쁜 걸 고치고 싶어요. 제가 이 공자가 한 걸 보면서 헷갈려요. 야, 이제 제가 60살이 되면은 귀가 순해져가지고 남들이 하는 얘기를 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택도 없는 얘기를 하면요, 귀가 딱 닫혀요.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니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원수를 사랑하면, 무슨 뭐 논리로 따져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미워요.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이 든다고 그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더 굳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잘 아시죠? 제가 밴쿠버에 이민 와서 보니까 대학 1학년 때부터 같은 학과에서 4년 공부하고 군대 가서도 이웃에서 살았고 부부가요, 한 동문이에요, 한 교실. 몇십 년을 중막으로 살다가 어느 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양쪽을 잘 알기 때문에 다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60이 넘어서 뭐가 철천지 원수길래 원수가 되는 거야, 이제 와서. 그렇다면 나이가 든다고 성격이 좋아진 거예요? 괜찮은 할아버지가 되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그게 숙제입니다. 내일 오시면 제가 숙제 검사 할 거예요. 잘 생각하고 오시고, 자, 시간이 늦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저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저희에게 시험이 오는지, 그걸 허용하셨는지 이제 저희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저희를 그저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변화의 가능성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함으로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집에 잘 돌아가고 내일 다시 만나서 우리의 하던 얘기를 마저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잘 이해하고 저희의 생활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